반갑습니다. 태흥행복연구원의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성공 시리즈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 가족 사랑 키우는 10가지 방법. 왜 가족 사랑 키우는 10가지 방법을 이 성공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만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좀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처럼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막 가족은 와이프가 집사람이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는 아이들 키운다, 와이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살아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회사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좀 가족을 좀 이렇게 잘 돌보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죽음만큼이나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부 사이에도 아이와 관계도 미안해요 라고 한마디면 풀릴 것 같는데 이게 참 쉽잖아요. 정말로 이런 말이 있다 그죠? 이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가족이라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예민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가야 될 문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막 가족이니까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 이 정도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보통 착각을,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인에게는 깍듯이 예를 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 앞에서는 통제불능 아이처럼 우리가 행동하니까 정말로 우리 가족 신화라는 말이 있다 그죠? 신화, 가족,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얘기인데 이 가족도 엄연한 사회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회예요. 사회 공동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족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쭉 해가지고 가족을 형성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아기를 놓고 또 이렇게 손자를 놓고 쭉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가족도 중요한 사회 집단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모든 화두 자체가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끌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그야말로 그는 사회에서 매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 뭐 식사를 같이 할까 아니면 이렇게 뭐 선물, 예를 들어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어버이날 잠깐 만난다든지 아니면 좀 과한 일 있으면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어디 갈까 이렇게 하든지 먼저 손을 내밀고 1시간 정도만 견디면 되는, 30분에서 1시간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울컥 못 참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저도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걸 좀 참아야 되는데 내가 뭐 사실은 돈 벌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위세 참 나쁜 거예요. 남편 당연히 돈을 벌여야지. 그리고 뭐 그런 여자분도 마찬가지, 여자분 돈을 벌여야지. 지금은 그 똑같이 5대5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 알량한 그런 어떤 정말로 나쁜 생각 때문에 가족을 무시하고 이러면 돼 하는 이런 엄청나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가족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마크 스케일의 하이 기술에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모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정말 어려웠어.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도 힘들고 제가 한 것도 정말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별도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제가 공부를 좀 했던 이유도 이 가족의 사랑, 가족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부분을 좀 제가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학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진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어떤 부분을 갖다가 가족의 어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그 10가지 비결을 인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족 비만 맞추지 마라.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남편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해야 돼.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격앙을 몫을 높여야 얘기할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부드럽게 대화로서 풀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건강한 가족 관계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파괴적이지 않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야지 파괴적인 말, 모욕 이런 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뭐 이런 대인관계는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주 우리 결혼이 지금 나이 좀 많다고죠. 우리는 그때 신혼 초에 싸임 때 초인데 어떤 한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뭐 우리 모 씨는 좀 키 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정말로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30년이 넘어도 그쪽에 이제 와이프는 그분이 모욕을 당해가지고 아직도 꽁하 있고 그래 하다가 한 번에 폭발을 했는 거죠. 폭발하고 나니까 그분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에 따라 그날은 그 남편이 정말로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제가 정말 몇십 대 가진 거를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나빠지고 술을 엄청 마시고 그리고 완전히 흥청망청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뭐 그런 일례도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들의 일입니다. 저희 친구들 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해라. 우리가 항상 어떤 소통의 대화의 주제는 똑같은 얘기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라든지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나쁜 마음을 보다도 이렇게 쭉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지 마라.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다, 그죠? 자, 그 다음, 지루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얘기를 하는데 계속 고리타분한 이런 얘기보다도 좀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부분의 얘기를 좀 간결하게 얘기를 해 나가면은 어떤 예를 들어 뭐 선물을 뭐 할까? 아니면 어떤 계획, 여행 가는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도리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하세요. 마음이 불편해서 솔직히 얘기는 정답입니다. 절대로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좋은 점은 복도로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어떤 가족 일원의 한 명에 대해서는 좋은 점 위주로 얘기를 하고 나쁜 건 물론 뭐 하나 다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좋은 점을 발견할 때마다 그걸 갖다 강조를 하고 그리고 좀 복도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갈등은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넘기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으면 그래 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넘겨야지. 그래야만이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갈등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가 컨센서스, 자기의 감정을 가족의 감정을 포함해가지고 충분히 공감을 해줬을 때 모든 게 눈물도 흘러지고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됐을 때 나였어도 그렇게 됐을 거다.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요. 상대방의 말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의 말을 나 입장에 있으면 이렇겠다라고 공감해주는 그 기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특히 가족관계 힘들고 상대방 심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거의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가족관계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넘겨가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겁니다. 성공, 사회 성공 필요 없습니다. 가족 간의 성공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친구들을 위하는 것보다도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하나게 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그들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율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족 구성은 한 명 한 명의 자율성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이 부분을 갖다가 포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족과의 화해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족이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